지금 이제 이제 탄핵이 노네요. 네, 맞습니다. 노면서 이 검사들 부분.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오히려 우연 정당으로 제소하면 이게 오히려 탄핵보다 더 표가 많이 나올 거다. 이랬잖아요. 당연합니다. 일단 이게 저 검사 이름만 보면 이놈들이 탄핵 중독인데 제일 먼저 주장한 게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수사를 하고 있는 2차장 검사 이정섭이죠.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직무상의 업무도 아닌 위장 전입 있잖아. 맞습니다. 이걸로 이게 탄핵하겠다. 실제 이번에 헌재 재판소장 있잖아. 이종섭. 네. 이번에 위장 전입 3번 했죠. 아니 위장 전입 3번 한 헌재 재판소장이 위장 전입했다고 탄핵하면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정섭을 한다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사람이 손준성이라고. 손준성. 이분은 고발 사주 사건이죠. 예. 저는 이게 박지원의 작품을 보거든. 옛날에 박지원이가 자기 사귀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조성은 네. 그 식사도 하고 그랬잖아. 롯데호텔에서. 그 조성은이하고 저는 조작이나 보거든요. 근데 손준성이는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 그러면 이게 공수처에서 재판 기소 중이니까 그럼 무죄 추정 아닙니까? 네. 근데 손준성을 탄핵하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 임홍석. 예. 그 다음에 이희동 대검의 공공수사기획관. 예. 이건 아마 이게 라임인지, 라임하고 옵티머스가 있잖아. 옛날에 라임 있었잖아요. 이런 검사. 임홍석, 예. 이희동. 이렇게 또 하겠다는 거고요. 극기야 놓은 게 이제 뭐냐면, 김영철. 김영철. 이분은 이게 우리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2부장 했어요. 수사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지금 이게 대검의 반부패 1과장이면 최고 요직입니다. 네. 이재명 수사를 옛날에 많이 했거든. 김영철. 이분은 김건희에서 수사를 부시하겠다는 거야. 주가 조작.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또 탄핵한다. 김영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정화 검사가 있어. 네. 수원지검의 부장인데. 이거는 또 김건희에서 오빠를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거야. 제가 보기에 김건희에서 오빠는 진짜 억울하게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 부담금 나오지도 않는 흙 있잖아요. 네. 흙을 좀 멀리 옮기냐, 가까이 옮기냐고 비용 가지고 쏘겠다고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이 수사를 제대로 해가 저는 이정화 검사를 제가 엄청 욕했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은 부실하게 했다고 어디 이정화를 탄핵한다. 야. 지금 여기 검사 2,300명인데 지금 6명 아닙니까?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수사하고 열심히 수사하면 다 탄핵시키세요. 전부 탄핵시켜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나 한번 보시죠. 제가 손준성 검사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고발사주 담당 변호사거든요. 그 고발 변호사가 저예요. 초안이 저한테 넘어왔는데 그 초안 보고 제가 최종안 만들어가지고 중앙지검에 제가 접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손준성 검사 재판에 증인신문한다고 오라는 거예요. 변호사님 재능입니까?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랬죠. 바빠 죽겠는데. 아니, 왜냐면 그 정도로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발사주 돼가지고 제가 담당 변호사인데 제가 뭔 일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만 압수수색하고 제 핸드폰만 뺏어갔어요. 그럼 다음날 주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 제 핸드폰 뒤져도 윤석열이 나와요? 손준성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아무것도 실체가 없어요. 그래요. 괜히 엄한 사람들만 압수수색 다 해가지고 그것도요 공수처 쇼예요. 공수처에서 대선 전에 제일 크게 한 쇼가 고발사주예요. 그때 당시에 박봉계가 뭐랬는 줄 아세요? 뭐랬네? 이거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했어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국정농단. 고발을 직접 한 변호사가 사주를 받은 게 없는데 그리고 제가 사주를 받았으면 생각해보세요. 서울중앙지검에 갔는데 담당검사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판례 찾기 하고 있었어요. 이게 되냐 안 되냐. 그리고 그때 팟캐스트 그 내용 다시 찾고. 아니 사주를 받았으면 일사천리로 그게 수사가 돼야지. 담당검사하고 저하고 왜 두 번 세 번 만나가지고 그 판례 찾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 전부 정치 조작이고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그냥 허위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예.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검사를 지금 6명이에요. 이렇게 탄핵을 하겠다 하면서 극기야. 이원석 총장까지 탄핵하겠다. 이렇게 대변인이 했어. 근데 워낙 역풍이 부니까 또 이게 갑자기 꼬리 내리면서 아니야.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원석 총장이 이번에 진짜 이게 작심 발언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이러면서 이게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공격했잖아요. 아니 검사들은 뭐 조그만 잘못 가지고 탄핵을 하는데 너 국회의원들 봐라. 그때 돈봉투 뿌리고 받은 놈들, 그 다음에 윤미향이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피 같은 돈을 몰래 이게 횡령하고 사기친 놈, 그렇잖아. 그 다음에 김남국이처럼 계속 코인쟁이, 코인만 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우리 그 성추행 사건도 있잖아요. 뭐 의원이죠. 그게 보좌진 성추행해가지고 그것도 실세입니다. 이런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더러운 손을 가진 이 의원들이 우리 검사 탄핵이 말이 되느냐? 네. 이렇게 이원석 총장이 작심발을 했더니 이제 민주당에서 그럼 이원석까지 탄핵하겠다고 했다가 꼬리를 깨기하고 내린 거죠. 역풍이. 네. 이걸 어떻게 봅니까? 아니 여러분 일개 검사들 수사를 하는 실무 검사들을 탄핵한다라는 게 좀 이상하다고 안 느껴지세요? 자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공수처를 처음 만들자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거 만들자고 했을까요? 검사가 검사 수사를 못하니까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검사들의 비위를 공수처에서 밝혀가지고 수사를 해버리겠다. 고위공직자들 하겠다 했어요. 공수처가 지금 앉아 놀거든. 아무것도 못하고요. 식물인간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 검사들이요. 제대로 일을 안 해가지고 비위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었으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도 안 하고 탄핵? 아니 정치인이에요? 아니 왜 탄핵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그냥 탄핵 낱말인 거예요. 공수처가 그 덕분에 공수처 다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오전에 그 광주 방송 나갔거든요. 네. 뭐냐면 이게 탄핵이라는 거는 국회가 소추권자잖아요. 예.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변호인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재판장이 헌재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검사가 수사를 해가 무죄가 나왔다. 이러면 이게 우리가 징계를 묻거나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내가 그랬지. 너가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 탄핵해서 9대0으로 져서. 근데 아무도 반성을 안 해. 야, 우리 지휘자들은 그것도 9대0으로 지든 말든 이상민이 뭐 몇 달 동안 업무 못하게 막았고 이태원 참사 그렇게 지지자들이 개딸들이 환호하니까 우리 정치적으로 손해본 거 없어? 이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9대0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그동안에 6개월 이상 국론이 분열되고 일을 못하고 마비됐잖아. 그러면 이게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할 줄 알아야 되잖아. 네. 앞으로요. 검사들 이정석 검사 탄핵해보세요. 제가 보기에 또 9대0입니다. 이 문재인이가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도 탄핵 사유가 없다고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관 탄핵해보세요. 9대0입니다. 제가 보기에 역대 할 때마다 9대0으로 전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이게 탄핵은 남발한 저는 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보면요. 이런 아주 소중한 문구가 나옵니다. 헌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탄핵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법률 위반을 사사건건 탄핵으로 가져오게 되면 국론이 분열되고 그다음에 국정에 공백이 생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고 이런 가벼운 일들 그리고 법률 위반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 사람들이 법률 위반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도 없는데 탄핵을 가져온다? 그러면 탄핵 제도의 오남용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당은 그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도 열받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당해볼래? 그럼 너희들도 만약 기각이 나온다 해도 너희도 민주 질서를 줘야 하는 정당으로서 해산 심판 한번 받아볼래? 이거 한번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저도 길을 의심해요. 와, 한동훈 장관 제대로 이게 칼을 뺐다. 우리 역대 장관이요. 제1야당 그것도 180석을 가진 거대 야당. 우리 옛날에 뭐 통진당을 황교안 대표 법무부 장관 할 때 통진당은 해산 사건이 있었죠. 이석기. 근데 180석 때는 거대 1야당을 위원정당 해산. 이걸 언급한 자체에도 저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한동훈 장관이 뭐냐면 자 우리 탄핵했을 때 헌재 갔을 때 그러면 이게 뭐 9대0이든 뭐 8대1이든 기각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차라리 민주당을 헌법재판소의 위원정당으로 왜 마음대로 탄핵해서 모든 국정을 마비시켜버리면
이거야말로 이게 반민주적인 정당 맞잖아요. 맞습니다. 차라리 이걸 가면요. 제가 보기에 뭐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지만 우리 우파 재판관도 좀 있잖아. 그래도 저는 민주당 해산에 몇 표 넣을지 몰라요. 어느 게 표가 많이 넣는지 한번 따지보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당당히 이야기했거든요. 네. 저는 이게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을 봅니다. 제가 그래서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헌재법 55조에 보면은 이 심판 청구권자가 정부예요. 정부.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결의나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정부가 이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이라는 이유로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행은 누가 하냐?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딴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이거 심판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매우 의미가 있고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왜? 그 통진당 해산됐을 때 여러분 해산이 됐잖아요. 그런데 9명 중에 8명이 찬성이고 1명이 기각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헌법재판소는요, 9명의 그 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이라는 걸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수 의견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통진당 해산에도 소수 의견 하나가 있는데 민주당이 반민주적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저해하는 반민주적 정당이라는 소수 의견 한두 명 나올 수 있죠? 저는 이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 소수 의견을 국민들이 좀 보셔야 된다. 이건 무조건 판단을 받을 때 9대 0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명은 분명히 이거 민주당의 이 행태는 법을 무시하고 현행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이 행동은 반민주적이다라고 분명히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이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도 당해봐라 이거지. 너희도 한번 이 심판 청구 당해서 그 심판 청구 당한 이후에 판결 날 때까지 개고생 한번 당해보라 이거지. 그러면 너희도 탄핵 소추 함부로 못할 거 아니냐.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이 똑같은 짓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적 메시지가 매우 스마트하고 법리적으로 전달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실제 민주당은 해산 사유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정당 내 민주주의죠. 네. 그런데 이미 민주당은 개딸에 의한 개딸을 위한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개라는 건 동물이잖아. 근데 개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입니까? 뒤에서 사주하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게 찌째명이란 말이야. 그게 점재명이. 찌째명이가 뒤에서 사주하면서, 그리고 이 개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 구속에 대해서 동의냐 아니냐, 이게 무기명투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색출해가지고 반들이 너 외상값을 받아내겠다. 이게 정청래가 한 말 아닙니까? 외상값 받겠다. 민영배가 자리 뜨자 그랬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당론으로도 정하지 않고 비밀투표로 자유롭게 투표한 걸, 이걸 당대표 구속이 통과됐다 해서 색출해가지고 징계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거 반민주주의 맞잖아요. 저는 이걸로 헌재 가면 뭐 싸움 해볼 만하다 봐요. 솔직히 민주당이 민주주의가 있나요? 뭐 정의당이 정의가 없듯이 민주당이 뭐가 있나? 따라서 저는 한번 진짜 진지하게 민주당 그 문제는 딱 이게 헌재 가면 헌재가 뭐라고 할지 저는 궁금하고 한번 이게 재수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기억났네요. 그때 당시 방송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게 바로 공산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공산주의는 당연히 해산 심판이죠.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볼 만해요. 그 소수 의견 받아가지고 얼마나 민주당이 지금 반민주적 행태에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국민 여러분들께 진짜 판결문으로서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